맹목적인 반공 정책. 평화를 거부하는 반공 정책. 이승만은 휴전의 대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지만 그렇다고 휴전에 완전히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다. 방해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우려대로 또다시 북진 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북진 통일. 이유는 극명했다. 반공은 이승만 정권의 권력 기반이었고 북진 통일은 반공의 당위성을 얹어주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공의식을 저해하는 요소는 모두 배척했다. 중립도 배격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도 거부했다. 중립과 평화공조는 공산당의 모략임. 55년에 있었던 대일 외교 분쟁을 살펴보자. 한국전쟁이 끝나자 경제특수가 사라진 일본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정경분리를 내세워 중국과 소련에 접근하고 있었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문이다. 여기에 북한과도 55년에 어업협정을 맺었다. 뭐라고? 북괴랑 외놈들이 협정을 맺어? 화가 난 이승만은 일본을 적대국으로 선포하며 55년 5월 국민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규탄 대회를 벌이게 했다. 일본은 용공국가다. 일본은 자유진영의 배신자다. 55년 6월에는 한층 수위를 높여 이렇게까지 말했다.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자들이 공산국 군대와 합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평화공존의 모드를 사전에 봉쇄하고 싶었다. 공산주의와의 평화공존은 반공의 백성들을 중립국가로 만들어 비틀어 매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시 반공의 백성들은 평화의 백성보다 숭고했다. 안와 반공이 뭐길래. 이승만의 강요들도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반공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으니 55년 6월 외무부 장관 변형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을 유엔에서 축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추궁했다. 유엔 총회가 대체 반공단체입니까? 용공단체입니까? 그러자 외무부 장관 서리는 반공단체요 라고 답변했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라며 황급히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유엔마저 반공단체로 생각하고 싶었던 정권인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평화공조는 물론이고 평화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다. 53년 7월 휴전이 체결된 이후 남북한에는 한동안 유엔의 중립국 감사위원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출신이었음. 하지만 정권은 중립 그 자체가 싫었다. 그런데 중립국 위원단 중에서는 공산진영인 폴란드와 체코 출신도 있었으니 더더욱 싫은 일이었다. 여기에 폴란드 체코 위원단이 암암리의 한국의 사정을 공산국가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감히 어디서 간첩질이야? 때문에 이승만은 이를 구실로 폴란드 체코 위원단을 축출하고 내친 김에 거국적인 북진 통일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55년 8월 정부의 성명이다.
우리 정부는 38선 이남에 있는 본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개성, 옹진 등을 다시 수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중립군 감시단이 방해하고 있으니 어서 물러가 주길 바란다. 그러자 미국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건 안됨요.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놔. 때문에 이승만은 중립국 감시단만이라도 쫓아낼 요량이었다. 전국의 학생들을 동원했다. 시위대의 수는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적성국 감시단은 당장 철수하라. 축출하자. 체코, 폴란드. 시위는 점점 과격해졌고 급기야 시위대는 인천과 부산에 정박한 체코, 폴란드 선박까지 쳐들어갔다. 쟤네들 몽미? 유엔 측은 물대포, 최루탄까지 날리며 시위대를 막아야 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시위 군중의 수는 500만 명을 넘었다. 학생들은 방학 중인데도 강제로 소집되어 목이 터져라 시위를 했던 것이다. 적성국은 물러가라! 북진, 통일, 멸공, 통일. 결국 위원회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산권 출신들은 모두 출국하게 된다. 새삼 이승만 정권의 동원 정치력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었다. 반일은 곧 반공. 55년 11월 이승만은 이런 주장을 했다. 지금 일본이 이북의 공산당과 합해서 남으로 내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근거 없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엄하신 대통령 각하의 말씀인 만큼 순진한 당시 국민들은 모두 그런가 믿었다. 뜨아, 이건 뭔 소리래? 나쁜 놈들끼리 지대로 뭉쳤구먼. 국민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자연스레 반일은 반공과 동일시됐다. 북괴나 쪽팔이나 똑같은 놈들임. 때마침 야권에서는 통합신당 창당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4.4.5 개헌을 눈뜨고 당해야 했던 야당의 정치인들은 한계를 절감하며 단일 야당으로 힘을 모으기로 의기투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야당도 모두 힘을 뭉칩시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런 움직임에 초를 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일본과 북한은 한통속이란 이미지 심어주기였다. 그렇지, 한통속이야. 반일 감정이 확산될수록 야권의 이미지만 실추될 거라는 기대에서였다. 여러분들, 야당의 뿌리는 친일파 정당 한민당입니다. 이름 바꾼다고 실체가 바뀌지 않는 거 모두들 잊지 마셈. 자유당도 친일파 정당인 건 마찬가지잖아. 하하, 물론 그렇지. 분명히 친일 경력자 비난은 이승만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어떻게 말일까? 55년 4월의 담화 내용이다. 근래에 와서 친일파 문제로 해서 누가 친일파냐 아니냐로 소란스러운데 외정 때 뭘 했는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친일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정 때 고등경찰을 지내더라도 지금 와서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면 애국자입니다. 고로 이승만이 생각하는 친일파는 자신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 출신들만을 뜻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평화 공존 분위기. 하지만 이승만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쇼프가 집권하면서 점차 공산권이 분열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세계적으로 평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었다. 중국과 소련에 대항해서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를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이승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턱도 없는 소리. 55년 12월 이승만은 이례적으로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희생해서 일본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친일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 말고 도대체 누가 일본 같은 나라를 믿겠습니까? 심지어 대만이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있었다. 지금 자유중국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공산치하 4억 중국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다시 일본 지배하의 노예가 됐느니 차라리 공산주의 속박을 원할 것입니다. 반일이 반공을 뛰어넘는 논리였다.